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삶의 기본기가 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삶의 기본기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은 무엇일까?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 스스로에게 나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삶의 기본기가 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독서, 두 번째가 운동, 세 번째가 명상이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스킬로 장착을 하면 삶의 기본기는 탄탄해진다. 어떤 상태에서도 아주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고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인데, 듣고 보면 뻔한 얘기인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또 뻔한데도 안 하게 되는 게 문제다. 저 역시 다 기본적으로 알던 사항이다라고 하지만 실천을 못하고 매일 비로웠던 부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씩 뼛속 깊이 장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고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착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새삼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도 한번 진짜 뼈저리게 느껴가면서 확실하게 기본기를 장착할 수 있게 리마인드를 좀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자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성공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억만장자라고 불려지는 최고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부의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권은 무조건 독서를 한다. 그냥 소설 같은 게 아니라 자기계발서 중심으로 자기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독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은 반드시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가만 보면 우리가 삶의 노하우를 얻고 싶어서 많은 곳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스승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디선가에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많이 기웃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지식들, 노하우들은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위대한 성현들의 가르침부터 현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어느 부자는 탑이 된 탑티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책을 한 권씩은 다 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진수, 정수를 뽑아서 책에다가 다 기록한 내용들을 누구나 다 적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 노하우는 그 사람들 책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가장 저렴한 수업료를 내고 내 인생의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비결이 독서에 있는데, 우리가 독서를 너무 관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멘토를 찾아다닌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기도 하지만, 거기서 얻는 지식과 노하우에 비해서 책에서 얻는 지식과 노하우는 실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심오하고 깊은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데, 책에서 얻을 때는 아쉬운 소리, 내가 뭔가 그들에게 그 영혼까지 갈아 넣어 가면서, 다른 말로 하면 열정페인이 뭐니 이래가면서 눈치를 봐가며 그렇게 배울 필요 없이 당당하게 내 취향대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해하고 조립해서 내 마음대로 개조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허락된 그런 스승들이 독서다.
그래서 다 독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독서의 중요성을 그만큼 들어도 독서를 안 하잖아요. 참 고질적인 거요. 아는데 안 한다. 근데 이 맛을 좀 보고 나면 독서를 끊을 수가 없게 되죠. 저는 도서관 출근하기를 한 1년간 이상을 하고, 또 우리 아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 출근하기를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어려운 전문 서적들을 비롯해서 책을 읽은 걸 세봤더니 1000권이 훌쩍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아무리 좀 이름 있는 작가가 쓴 책이라도 딱 읽어보면 이게 시시하다, 이런 게 있고, 명저라고 생각할 만큼 오랫동안 가슴을 울리고 뭔가 머릿속에 남을 만한 책들을 꼽아보니 몇 권 없더라, 이런 얘기 해가면서 이제는 책을 보는 눈이 서서히 생기고 책을 읽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혀서 도서관에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2년 만의 변화가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들이 지적장애 상급이에요. 그런데 어떤 엘리트 지식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도 소화된 상태에서, 자기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다 가능할 만큼 지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모세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해요. 이제는 자기 삶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죠. 다른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이 독서의 어떤 노하우, 독서의 어떤 이점이다. 사고 습관이 달라지죠. 관점이 달라지게 만들고.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독서를 너무 관과하고 있어서 안 한다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보석이나 현금 다발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꼴이다. 공짜로 널려 있는 보석들인데 그걸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널려 있는 게 그런 보물들인데 그걸 이제부터 우리는 귀하게 좀 여길 줄 알아야 인생의 기본기가 확실하게 장착된다는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리고 그냥 그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작가의 내용을 내 식대로 내가 다시 재조립하고 분해하고 나만의 언어로 내가 쓴다면, 나라면 하고 나의 생각을 결부시켜서 내 것으로 확실하게 소화시키는 과정까지 그렇게 독서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보물을 그냥 망태기 채에 그냥 주워 담는 꼴이죠. 그러니 독서의 매력을 한번 만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이건 역시 제가 관과했던 부분인데, 평생을 살면서 운동이라는 걸 아주 담쌓고 쌓았다 할 만큼 운동을 가까이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도서관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헬스를 좀 해볼까 하고 헬스장을 등록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와서 천일의 약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근력이 늘기도 하고 몸도 어느 정도 이제는 아주 보기 좋게 몸이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고 근육이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초기에는 산에 올라오는 과정이 지금 수련하고 있는 이곳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올라오면서 제가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헉헉대면서 얼마나 여기를 난 코스로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이 정도 올라오는 거는 몸에 좀 기별이 안 온다 할 만큼 이제는 완전히 여기가 그냥 일상 코스가 돼버렸어요.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들을 이제는 해야만 운동 좀 했구나 이럴 정도로 몸에 역치가 좀 높아진 상태가 느껴지고, 근육도 좀 늘어났지만 호흡에, 옛날엔 폐활량이 굉장히 좀 약해서 조금만 뭘 해도 헉헉대고 그랬는데 이제는 폐활량도 아주 늘어나서 누가 봐도 건강해졌다 이런 게 느껴질 만큼
몸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건강해졌구나. 근데 이 건강해진 게 신체가 건강해진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놀랐어요. 건강해졌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근육이라는 게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구나. 허리 둘레를 줄이고 허벅지 두께를 늘려라 이런 말이 있고 하는 것처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체력을 기르면 역치가 늘어나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이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적어놨는데 그 미생의 주인공이었던 그 주인공도 TV의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미생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요즘도 그 대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하면서 소개한 대사가 이 대사예요. 그만큼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되고 체력을 기르게 되면 역치가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요즘 실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꾸준히 운동하면 행동하는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행복과 행운이 따라온다는 말이 이제는 경험이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중이죠. 실력은 정신이 아닌 몸에서 나온다는 것도 이제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나의 신체 누적 예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마음은 내가 절실해도 금방 내가 승부 따위는 상관없이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니까 몸이 건강해야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진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현들도 몸을 만들 때 심신을 수련한다 할 때 반드시 같이 하는 것이 마음만 수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심신을 같이 수련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천일의 약속을 하는 과정에 이 몸과 마음을 같이 수련하고 있는 게 신의 한 수처럼 아주 절묘하게 조화롭게 이게 잘 뒷받침이 되는 게 느껴지고 있는 게 신기하다 싶어요. 세 번째가 명상인데 이건 뭐 너무나도 이거는 자명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핵심만 추린다면 명상이 왜 중요하냐, 왜 명상이 삶의 기본기가 되냐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좌표가 명확해질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목적지가 정해져야 거기까지 가는 항로가 보이는데 이게 명상을 통해서 내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내지 않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헤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잡다한 모든 것들을 그냥 계속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 앞에 허겁지겁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닥쳐진 상황 앞에 우리는 매몰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게 명상을 하게 되면 눈이 뜨여지고 내가 왜 사는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좌표 설정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게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탑 티어라고 불려지는 정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그때부터 멘탈 싸움이에요. 그 멘탈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그게 이제 핵심 그 관건이 되는데 이 멘탈을 확실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명상을 통해서 나의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질 때 그때 탑 티어에 올라서도
내가 그들하고의 승부에서도 내가 뒤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게 핵심이 명상이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삶의 기본기가 되는 세 가지를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신님들도 이 세 가지를 내 인생에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실제로 나는 이 세 가지를 철저히 내 삶의 습관으로 들이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세 가지는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내가 놓쳤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부터 챙기는 삶의 자세를,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